자, 만약에 한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요, 사실은 어린 시절에 어떤 깊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갑옷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한 남자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스스로한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성격? 이게 정말 진짜 날까요? 아니면 뭔가를 감추려고 내가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가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퍼즐, 귀족 가면을 쓴 남자. 네, 오늘의 주인공을 이제 만나볼 텐데요. 33살의 한 남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삶은요, 정말 극과 극의 모순,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어때요? 흠잡일 데 없는 신사죠. 예의 바르고 침착하고. 하지만 그 내면은요, 결혼 생활, 직장 문제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그 어떤 의욕도,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말 그대로 텅 비어버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진단은 이렇습니다. 분노 없는 방어 기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석을 하면 할수록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의 그 완벽해 보이던 태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성격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대한 방어막, 일종의 보호막이었던 거죠.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치료 시간에도 이 방어막을 정말 교묘하게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치료사가 이런 점이 문제인 것 같네요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은 아닌데요? 하거나 할 텐데 이 사람은 절대 반박을 안 해요. 그냥 아주 점잖게 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동의해버리는 거죠. 와, 이러면 상대방이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공격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정말 영리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의 무의식적인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보세요. 1단계. 항상 예의 바르고 상냥하게 굴어요. 2단계. 누가 무슨 비판을 해도 그냥 차분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3단계. 제일 중요한 거. 자기 분노는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단계. 다른 사람도 나한테 화를 낼 일이 없어지는 거죠. 화낼 품을 안 주는 거예요. 결국 자기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기원은 바로 어린 시절의 공포증에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정교한 방어 기제를 만들게 된 걸까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제 그 뿌리를 찾아서 그의 어린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반듯한 귀족 가면 뒤에는요, 정말 끔찍한 공포로 가득 찬 어린 시절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시끄럽게 굴거나 아이답게 행동하는 걸 전혀 용납하지 않았어요. 특히 아이들이 갖는 자연스러운 호기심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이라도 드러냈다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무섭게 혼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어린 그에게 어머니의 분노는 그냥 혼나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의 위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나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공포였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본성을 드러내는 게 정말 죽음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끔찍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모든 감정과 욕구를 스스로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뛰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는 그런 완벽한 아이, 감정 없는 아이가 되기로 한 거죠. 이 생존 전략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면서 그의 몸과 마음에 그대로 각인됐고 결국 지금의 그 차가운 성격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겁니다. 네 번째 카타르시스, 야수의 귀환입니다. 자, 이제 다시 형제의 치료실로 돌아와 볼게요. 수십 년간 그를 지배했던 그 단단한 가면이 마침내 깨지는 극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치료사가 그의 억눌린 공격성을 계속 집요하게 건드렸어요. 그러자 그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억압됐던 분노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평생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던 그 분노를 치료사를 향해서 욕설과 함께 그대로 폭발시킨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이 폭발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건요. 그 분노를 트트린 바로 직후에 나타난 변화들이에요. 갑자기 걸음걸이랑 자세가 달라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어요. 심지어 성적인 능력까지 회복됐다고 합니다. 몸 전체의 활기와 생명력이 돌아온 거죠. 마치 얌전한 신사라는 감옥에 평생 갇혀있던 내면의 야수가 풀려난 것처럼요. 잃어버렸던 진짜 생명력이 마침내 되돌아온 겁니다. 마지막 통찰, 성격이라는 껍질입니다. 자, 이 남자의 사례는요, 그냥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의 성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주 중요한 보편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격이란 근원적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필사적인, 평생에 걸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성격이 사실은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 시절에 그 무서운 공포를 이겨내려고 평생 동안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와, 이 정의는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어왔던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성격은 오래된 공포를 그 안에 가둬두려고 만든 단단한 껍질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껍질이 동시에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줬던 바로 그 껍질이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내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막고 결국 나 자신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껍질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나요? 나의 평소 말투, 나의 습관적인 행동들, 내가 내 성격이라고 부르는 이 단단한 껍질 속에는 과연 어떤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잠들어 있을까요? 어쩌면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낼 때 우리도 비로소 이 무거운 갑옷을 벗고 진짜 나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